배움을 완성하는 곳 에듀체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침쌤입니다. 네, 우리 아이 문해력을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아마 서점으로 달려가서 필독 도서를 사두시거나 독해 문제집을 펼쳐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특별한 장소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캐서린 스노우 박사팀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아이들의 어휘력 성장에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세계적인 언어 발달 전문가 캐서린 스노우 박사팀은 1987년부터 약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80여 명을 영유아기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추적 관찰한 가정과 학교의 언어 및 문해력 발달 연구인데요. 이 연구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한두 번의 실험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을 15년 동안이나 추적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팀은 아이들이 집과 학교에서 어떤 언어적인 자극을 받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과 또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녹음을 해서 분석을 했대요. 그 결과가 실로 놀라웠는데요. 아이들의 어휘력 성장에 기여한 비중을 따져봤더니 식탁에서의 대화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수치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아이가 접하는 희귀 단어, 즉 일상에서 쓰지 않는 수준 높은 어휘가 식탁에서는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책은 정해진 텍스트만 읽어주면 되지만 식탁 대화는 어른들의 경험과 지식이 아이의 질문과 섞여서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어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세계적인 리더들을 키워낸 가문들은 식탁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의 생각의 그릇을 채우고 논리적 사고를 확장하는 최고의 교실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노벨상 수상자를 휩쓴 유대인 가문부터 대화의 예술을 중요시하는 프랑스 부모들, 그리고 매일매일 저녁 뉴스를 토론 주제로 삼았던 케네디 가문이 왜 그토록 식사 시간에 집착을 했는지 그 인문학적 배경과 함께 여러분들의 식탁을 문해력의 교실로 바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쌤의 에듀체리. 네, 먼저 두 사례를 통해서 식탁 대화의 위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샤버트와 하브루타, 노벨상 수상자의 약 20%를 배출한 유대인들에게 식사 시간, 특히 금요일 저녁 식사 시간인 샤바트는 두세 시간 동안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시간에 대체 무엇을 할까요? 네, 바로 질문과 대화인데요. 아버지가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그 질문을 듣고 답을 하고 또 그 답에 대한 다시 꼬리 질문을 듣고 다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브루타인데요. 식탁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최고의 토론장입니다. 두 번째 예는 프랑스인의 레 르파입니다. 프랑스인들에게 식사는 예술이라고 하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코스 요리를 먹는 것을 익숙하게 배우고 어른들과 함께 최소 1시간 이상 식탁에서 대화를 즐깁니다. 프랑스 부모들은 아이가 음식을 빨리 먹고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식사 시간은 사고의 속도를 늦추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여 맥락을 파악하는 사회적 문해력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천천히 먹는 것이 곧 깊이 생각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철학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식탁 대화, 지금 당장 실천해보고 싶으시죠? 그런데 막상 실천을 해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식탁에 둘러 앉아서, 자, 무엇부터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요? 또 어떤 주제로 무슨 말을 꺼내야 할까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을 해야 할지, 또 아이에게 피드백은 어떻게 주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략 첫 번째는 단답형 질문을 열린 질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재밌었어. 뭐 먹었어? 급식. 이런 대화는 문해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에 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만약에 네가 오늘 읽은 책의 주인공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오늘 뉴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이의 머릿속에 만약에 라는 추측의 단서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런 추론 능력은 문해력의 최상위 기술입니다.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은 글자를 그대로 읽어내지만 문해력이 높은 아이들은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죠. 아이들은 정교하고 풍성한 식탁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나 숨겨진 배경을 짐작합니다. 열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단답형 단어가 아니라 접속사와 추상 명사를 꺼내서 쓰기 시작해요. 제 생각에는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눈으로만 보던 이런 고급 어휘들을 아이가 실제로 조금 변형을 해서 입을 통해 나오면 비로소 자기 단어가 되는 거죠. 네, 식탁 대화를 풍성하게 하는 두 번째 전략은 부모의 일상을 먼저 공유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오늘 직장에서 겪은 일을 아이에게 이야기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준비한 자료가 안 열려서 당황했어. 그런데 동료의 도움으로 다행히 잘 마쳤다. 이런 짧은 이야기도 완벽한 기승전결을 갖추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건의 인과관계와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긴 글을 읽을 때 문맥을 놓치지 않게 하는 서사의 근육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의 감정을 섞어서 전달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죠. 아이는 부모의 표정과 또 그 상황을 결합해서 엄마의 기분을 추론해야 합니다. 또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도 기를 수 있고요. 이런 능력들은 소설이나 수필 같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고 또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오늘 겪은 일을 설명할 때 일부러 조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오늘 팀원들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게 어려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협상이나 조율이라는 단어의 뜻은 잘 모르지만 맥락상 부모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의미를 체득하게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전략은 수사관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숙제 다 했니? 학원 테스트 어땠어? 몇 점이야? 준비물은 다 챙겼어? 이런 질문들을 저는 수사관의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팩트를 체크하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또 뭔가 지시하는 듯한 대화죠. 수사관이 옆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수사관의 대화는 전두엽을 멈추게 할 거예요. 인간의 뇌는 위협을 느끼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되고 반대로 고차원적인 사고와 언어 처리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일시적인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공부는 다 했어? 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이들은 문해력을 키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변명을 찾기에 급급해집니다. 당연히 어휘 선택은 단순해지고 대화는 단절되겠죠. 관찰자의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관찰자의 질문은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관찰자는 판단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아이가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또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발견하려고 했는지 노력을 하죠. 예를 들어서 네가 이 책을 읽을 때 유독 집중해서 보고 있더라. 어떤 장면이 재밌었어? 오늘 아침에 나갈 때 보니까 너 좀 피곤해 보이던데 오늘 학교에서 기운 나는 일 있었니? 이런 관찰자의 질문은 아이에게 나의 생각과 느낌이 존중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매일 새로운 대화 주제를 찾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강력한 도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이 인력입니다. 하루 5분 식탁 토론으로 다지는 초등 미니 논술 인력 365. 하루에 한 가지의 주제를 던져주고 의견을 말하는 방식인데요. 말하기 연습의 4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의견 말하기, 까닭 말하기, 문제점 발견하기, 해결 방법 제안하기. 이렇게 4가지의 단계대로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살고 싶은지, 도시에서 살고 싶은지, 어린이가 좋은지, 아니면 어른이 좋은지, 산이 좋은지, 바다가 좋은지, 간단한 주제라서 대화를 시작하기 좋고 또 흥미로운 점은 엄마, 아빠, 어린아이들 모두 의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되고 싶어 하죠.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 라면을 먹어보고 싶다는 엉뚱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인력을 한 달 정도 사용해 본 결과 솔직한 후기는요. 첫 번째, 대화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자, 이제 토론하자. 이렇게가 아니라 오늘 인력에 뭐가 나왔지? 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아이의 사고가 정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요,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조금 정교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데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라면서 논리적인 근거를 대기도 했어요. 세 번째는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아이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뭘 싫어하는지 식탁 대화를 통해서 아이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이 크더라고요. 참고로 이 인력은 제가 직접 저희 집 식탁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던 와중에 사용해보고 추천드리는 거니까 일절 광고 제한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문해력은 세상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부모님과 마주 앉아서 맛있는 밥을 나눠 먹으면서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식탁 대화를 통해서 단단하게 가정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팁들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식탁 대화가 풍성하게 꽃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믿는 만큼 성장합니다. 굿바이!